인트로덕션입니다. 환자는 비전이성 전립선 비전이성 전립선 암에서 초기 치료는 큐레이티브한 치료는 RP와 EBRT를 지금 EAU에서는 권고하고 있으며 세미널 베지클 인베이전인 환자들은 포스트 캔서로 세미널 베지클 인베이전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예후는 대부분 좋지 않지만 MRI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드밴스드 포스트 캔서에서 라이프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PT3B로 진단된 사람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최적의 처치가 처치의 중요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PT3B로 진단된 환자에서 RT와 호르몬 치료의 베네핏이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데리고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라이프 이후에 어떤 예측인자가 추가 치료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다음 환자 설정입니다. 환자는 2009년에서 2016년 동안 벨기안 캔서 레지스트리 라이프 프로젝트에 등록된 환자들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그 데이터로는 이제 클리니컬, 패솔로지컬, 팔로업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팔로업은 한 달, 3달, 1년, 2년마다 하였습니다. 다음 결과입니다. 총 796명의 환자가 이제 등록이 되었고 환자의 평균 나이는 65세, PSA는 10점이었습니다. 그 PT3B로 진단받은 사람은 총 2가지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는 라이프만 받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그룹은 PLND를 같이 받은 환자였습니다. PLND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스테이지가 높았고 등급도 높았고 이제 병의 프로그레션도 좋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 0.001로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LND를 받은 환자분이 선별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걸 이제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받았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는데 실제 이제 임상에서도 이제 EAU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분리를 했고 그 환자분 중에 하이리스크 그룹에서 이제 PLND를 같이 받았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 82%에서는 익스텐디드 PLND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 중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PLND를 받은 환자나 PLND를 받지 않은 환자에서 출혈량은 200ml로 동일했고 큰 부작용은 수술 중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얼리 컴플리케이션으로 총 환자 중에 68명이 부작용을 보였는데 그 중에 PLND를 받은 분에서 라이프만 받은 환자분들보다 이제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작용은 플라비언 딘도레이드 1으로 배행량이 많았다는 것 외에는 큰 부작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추가 치료를 받은 환자분에 대한 통계입니다. 대부분 트리트먼트 프리 서바이벌로 7개월이 중앙값이시고 RT를 받은 환자는 전체의 35%, ADT를 받은 환자는 30%, 그 2가지를 받은 사람은 158명으로 총 인원의 20% 정도였습니다. RT의 경우에는 초기 시작 시간이 3개월, ADT의 경우에는 한 달이었습니다. 전체적 평균은 2달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언제까지 안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초기 6개월까지 환자들이 대개 RT나 ADT를 받았음을 볼 수 있고 1년 내에는 이제 거의 60%가량이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추가 치료에는 RT와 ADT가 있었는데요.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분에서보다도 추가 치료를 받은 환자분에서 병의 등급이나 그레이드 그룹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분에서 팔로업에서 추가적으로 PSA가 상승하지 않은 분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 버리어블 아날리시스로 여러 가지 별량의 그 통계 자료에서 이제 각각 수치들이 어떤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 통계를 낸 것으로 PLND를 받은 환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이 리스크일수록 PLND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초기 치료에 비해서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PLND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로봇 수술이 도입되고 그 술자가 이제 로봇 수술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다고 그 저자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PLND를 시행하면 초기 컴플리케이션이 확연히 증가하고 수술 중 컴플리케이션이 있었을 때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제 해저드 레이쇼를 구했고 너무 많아서 이제 표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ADT와 에디셔널 테라피를 받은 사람들은 마진 포지티브이거나 PLND를 받았거나 PSA가 초기에 상승되어 있었거나 젊을수록 받았고 RT만 받은 사람은 젊은 환자의 이제 마진 포지티브일 때입니다. 저자는 이제 젊을수록 치료를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이런 것 같다고 서술하였습니다. ADT의 경우에는 그 노달 메타가 있을 때나 이제 PLND를 했을 때인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메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치료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저자가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마진 포지티브의 예측임자로 림프노드를 조금 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술자의 수술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EAU 가이드라인, 이 당시의 EAU 가이드라인에서는 라디컬 프로스텍토미가 이제 멀티모더라는 트리트먼트로 받아들여졌었고 PT3B 엔제로 환자에서는 마딘 포지티브가 있을 때 PSA가 0.1보다 낮을 때 두 가지 옵션을 권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옵션으로는 아주먼트 테라피를 권장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클로즈 모니터링과 얼리 세비지 RT를 권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EAU 가이드라인에서는 애주먼트 RT를 하는 것보다도 세비지 RT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제 PSA가 좀 더 낮을 때 시행하는 게 더 좋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패솔로지는 대부분 PT3B 환자분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로우 그레이드로 진단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수술을 할 때 환자 셀렉션에서 종양이 큰 환자들보다 작은 환자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실제 임상을 반영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클리니컬리 T3B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29%는 실제 병리 검사에서는 세미날 베지크 인베이전이 없었으며 패솔로지컬 T3B로 진단된 환자 중에 24%만이 초기에 클리니컬리 T3와 T4라고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스테이징의 아큐리시가 떨어짐을 의미하며 MRI를 사용했을 때 스테이징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을 정확하게 했을 때는 PLND를 할 것인지 렘넌트 마진을 더 PLND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너브 세이빙을 할 것인지를 수술 전에 결정할 수 있고 마진 포지티브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